안녕하세요. 쿠버네티스 초보를 위한 CKAD 시험 발표를 맡은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운데 멀리서 와주시고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메가돈 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CA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회사에서는 주로 GK와 클라우드 아이덴티티 기술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 콘텐츠 마스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쿠버네티스 난이도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의 러닝 커브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메소스, 도커 스웜, 렌처가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난리가 났죠? 네, 시작부터 급격한 경사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저 선은 바로 쿠버네티스의 러닝 커브를 재밌게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정말 많이 공감하고 많이 웃었었는데요. 특히 쿠버네티스 시험을 준비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가지고 그림에 되게 많이 공감을 했었습니다. 저는 한 2년 전에 쿠버네티스 CKA 시험을 한 달도 안 돼서 붙을 수 있다는 되게 꿈 같은 이야기를 듣고 용감하게 CKA 시험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네. 시험 결과는 저기 맨 앞에서 죽어있는 사람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떨어졌다는 뜻이고요. 네, 하지만 쿠버네티스 시험은 시험을 다시 볼 수 있는 재시험 응시기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 오른 상태로 막 너무 약 올라가지고 한 해 동안 다시 준비해서 시험에 응했습니다. 네, 결과는 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사실 이때만 해도 그래 뭐 쿠버네티스 어렵네 하고 뭐 그렇게 기가 죽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또 용감하게 시험을 예약했습니다. CKA 시험은 벌써 3번째 도전이었는데요. 결과는 또 불합격이었습니다. 사람이 같은 시험을 여러 번 떨어지니까 처음엔 약이 올랐는데 그 후부터는 점점 우울해지더라고요. 네, 이제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자포자기하던 4번째 도전 만에 겨우 CKA 시험에 겨우겨우 합격을 했습니다. CKAD 시험도 비슷하게 합격을 했었습니다. 네,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발표에서 저는 왜 쿠버네티스 시험에 여러 번 도전했는지 그리고 쿠버네티스 시험에 대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CKA 시험과 CKAD 시험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몇 가지 팁을 좀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쿠버네티스를 시험으로 익히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이거는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쿠버네티스 시험은 CNCF가 쿠버네티스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고 만들어준 베스트 프랙티스의 가이드라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쿠버네티스 시험을 쿠버네티스 시험 공부를 시작한 이유가 일단 CKA 시험 공부하시면서 기초를 잡으세요. 이렇게 조언을 듣고 그러면은 시험 공부하면서 쿠버네티스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였습니다. 또 쿠버네티스 시험을 준비하면 좋은 점은 이 시험이 100% 핸즈온이라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시험은 이제 한번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지선다, 다지선다 그런 거 절대 없이 100% 핸즈온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직접 매니페스트 파일을 만들고 트러블 슈팅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그 자체도 큐브 컨트롤 명령어부터 백문이 불여일사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쿠버네티스를 익히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CKA 시험을 떨어진 이후로 한번 복귀를 해봤는데 그냥 핸즈온 없이 그냥 눈으로 개념만 익히고 도전했던 것이 좀 결정적인 탈락 이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쿠버네티스가 완전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핸즈온이 좀 중요하다는 사실 유념해서 공부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 장점은 시험에 붙었을 때의 장점인데요. 시험에 붙으면 인증서가 나오기 때문에 링크드인에 추가하기 좋습니다. 네, 농담이었고요. 네, 여기까지 쿠버네티스 시험 장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쿠버네티스 시험을 짧게 소개해드릴 텐데요. 화면 정가운데는 CKA 시험, 그리고 왼쪽은 CKAD 시험,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한 바퀴 선이 둘러져 있는 것이 바로 CKS 시험입니다. 저는 현재 CKAD 시험 2개만 붙은 상황인데요. 붙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냐라고 물으신다면은 드라마틱한 변화는 솔직히 없는데요. 쿠버에 대한 이해가 아주 조금은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큐브 컨트롤, 크리에이트, 어플라이도 뭐 차이도 뭐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어플라이로만 열심히 생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절대 얘는 언제 눈에 붙나 싶던 그런 야물 파일도 어느 정도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한국어 닥스도 되게 세계적인 수준으로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전혀 한국어 닥스를 보고도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문서 참고하면서 기술 퍼스닝도 하고 뭐 쿠버책 베타 리뷰로도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쿠버네티스 시험을 설명할 때 이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CKA 시험이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좀 넓게 다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왼쪽에 있는 CKAD 시험은 개발적으로 좀 특화해서 좀 조금 더 깊게 다룬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CKS 시험은 보안적으로 조금 더 깊게 다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왜 초보가 CKAD 시험을 준비하면 왜 좋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CKA로 넓게 아까 그림 보셨던 것처럼 넓게 쿠버네티스에 대한 관리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CKAD로 쿠버네티스 위에서 돌아가는 오브젝트들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손에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CKA 시험은 기본적으로 뭐 간단한 파드나 디플로이먼트, 레플리카 세트 같은 뭐 오브젝트 생성, 그리고 노드 업그레이드, 그리고 SED 백업 같은 그런 관리에 대해 물어보는 시험이고 왼쪽에 있는 CKAD 시험은 쿠버네티스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제대로 빌드하고 뭐 서비스 연결해서 제대로 배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쿠버네티스 입문자가 길잡이로 삼을 만한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KA 시험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파드, 리플리카 셋, 서비스 같은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관리 기술에 대해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용자나 뭐 서비스 어카운트에 대해 알맞은 역할을 할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SD를 백업하거나 노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지, 그런 서비스 같은 네트워킹을 잘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CKA 시험 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분은 서비스, 뭐 노드 포트나 클러스터 IP 같은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게 어렵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 SD를 백업하는 그런 수행 과정이 외우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좀 나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CKA 시험을 조금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은 쿠버네티스에서 기초적인 워크로드 관리를 할 줄 아는가에 대해 물어보는 시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CKAD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주변에 CKA 시험에 붙으신 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세를 모아 CKAD 시험 바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 인그레스라든가 크론잡이라든가 시크릿이라든가 이런 오브젝트들을 CKA 시험보다 조금만 더 복잡한 요구 조건으로 생성하는 내용이 거의 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KA 시험을 좀 공부하신 직후라면은 CKAD 시험을 바로 이어서 보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 뭐 라이브니스 프로브라든가 아니면은 헬스테크 하는 방법이라든가 블루 그린 카나리로 뭐 배포하는 디플레이먼트 관련 내용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정말 CKA 시험을 합격하신 분이라면은 CKAD 시험도 이어서 금방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CKAD 시험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은 매니페스트 파일을 알맞게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물 발 똑바로 만들어라. 네, 이런 시험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CKA와 CKAD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개념들인데요. 네, 윗줄 왼쪽부터 컨테이너, 시크릿, 리밋 레인지 같은 리소스 매니지먼트, 그리고 롤 할당하는 RBAC 개념이고요. 아랫줄은 왼쪽부터 인그레스, 서비스, 디플로이먼트와 배포 전략, 그리고 네트워크 폴리시가 여러 번에 걸쳐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험에 대한 소개였고요. 다음은 쿠버네티스 시험 팁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시험 준비할 때도 그렇고 커뮤니티에 가끔씩 이제 시험 준비하는데 헷갈리신다 이렇게 질문이 올라오시는 경우가 조금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크론잡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크론잡에 대한 개념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크론잡과 잡의 관계는 잡의 스펙이 기반이 되는 템플릿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잡의 스펙이 템플릿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디플로이먼트와 파더의 관계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문제 푸시는데 이해하시는데 많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리소스 관리 개념인데요. 색깔별로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황색 리소스 쿼터는 네임스페이스, 그러니까 전체 네임스페이스 속 전체 오브젝트에 대한 사용량을 관리하고요. 초록색 리밋 레인지는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파드, PVC, 컨테이너에 대한 사용량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그만 저 보라색은 그 리퀘스트 앤 리밋이라고 파드 안에 컨테이너에 대한 사용량만 관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다 뭐 리소스 관리하는 건데 뭐가 이렇게 좀 분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오브젝트 그리고 컨테이너 단위 그 범위별로 나누어진 개념이니까 이거 그림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이해하시는데 덜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팁은 네트워크 폴리시입니다. 네. 네트워크 폴리시 그 야물 파일, 매니페스트를 그림으로 설명한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네트워크 폴리시의 매니페스트 파일을 각각 섹션별로 나누어서 설명한 그림인데요. 맨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빨간색, 네트워크 폴리시의 뭐 이름이라든가 네임스페이스 같은 메타데이터가 빨간색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주황색, 네트워크 폴리시가 인그레스인지 이그레스인지 아니면 둘 다 정의하는 것인지 명시한 폴리시 타입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이 네트워크 폴리시를 어느 파드에 적용할 건지 정하는 파드 셀렉터이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정책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초록색, 인그레스 정책의 전제 조건인 프로토콜과 포트 번호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초록색 안에 파란색 부분 보시면은 어떤 인그레스를 허용할 건지 각각 IP 블락, 네임스페이스 셀렉터, 그리고 파드 셀렉터 조건을 오화로, 그러니까 셋 중 하나만 해당되면은 이건 인그레스 허용돼라고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네, 초록색, 파란색 부분이 인그레스 정책에 대한 부분이고요. 보라색, 밑에 맨 아래 보라색 부분 보시면은 여기는 이그레스 정책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프로토콜과 포트 번호로 이그레스 정책의 전제 조건을 확인하고 핑크색, 어떤 이그레스를 허용할 건지 IP 블락으로 조건을 명시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블로그에 올렸더니 네트워크 폴리시 이해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시험 팁으로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다음은 개념은 아니고 그 시험 중에 사용하면 좋은 그랩 명령어 옵션인데요. 사실 시험에서는 그 이제 쿠버네티스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일 많이 익숙하실 드라이런 클라이언트 OEM을 이거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그거는 이제 쿠버네티스 공부하시는 면에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유용하게 썼던 그랩 옵션을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요거는 검색어 기준으로 그러니까 위로 몇 줄, 아래로 몇 줄, 위아래로 몇 줄을 보여주는 죄송합니다. 옵션인데요. VI 편집기가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확인을 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랩 명령어로 A, B, C 옵션으로 보는 게 더 빨라가지고 좀 많이 애용했던 그런 팁입니다. 네. 보통 이런 그랩 ABC 옵션은 주로 뭐 디스크라이브나 긴 야물 파일 확인할 때 빨리빨리 보실 수 있어가지고 되게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시험 도중에 쓸 수 있는 그런 팁인데요. 시험 도중에 닥스에서 필요한 부분을 빨리빨리 검색할 수 있는 그런 팁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시험 환경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그림 전체, 즉 시험 환경 전체가 PSI 보안 브라우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쿠버네티스 시험은 오픈북인데요. 한마디로 PSI 보안 브라우저 속에 가상 환경 속에 빨간색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로 닥스를 검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UI가 되게 많이 좁아지다 보니까 그 시험 가이드에서도
15인치 이상 크기의 모니터에서 시험 보는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참고로 저는 13인치 맥북에서 한번 시험을 봤다가 정말 시험 외적으로 너무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화면이 너무너무 좁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보실 분들은 가급적 넓은 모니터에서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꼼수 같은 팁을 드리면요. 평소에 공부할 때 닥스 보실 때는 설명을 읽으시겠지만 시험 볼 때는 닥스에 필요한 건 솔직히 야물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파이어폭스에서 검색했을 때 바로 야물 파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냥 뭐 예를 들면 네트워크 폴리시라고 검색하지 마시고 그냥 카인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야물에 블루프린트로 이동을 하니까 카인드를 검색하는 걸 팁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알려드리면요. 시험에서 가끔 이거 시험에서 한글 번역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물론 이건 제가 캡처한 겁니다만 당연히 시험에서도 한국어 문서도 검색이 됩니다. 파이어폭스 한국어 번역 플러그인은 제가 모르겠는데 한국어 닥스는 제대로 검색이 되니까 시험 보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5시 40분에 쿠버네티스 공식 문서 한글화팀 리드이신 손석구님 세션이 있으니까 참석해서 들으시는 것도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 팁은 시험 비용을 할인받는 방법입니다. 이게 3년 전만 해도 $300였던 저 때는 라떼는 $300였던 쿠버네티스 시험이 지금 어느덧 $400 가까이 되었더라고요. 커뮤니티에 보니까 시험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시험을 취직 후에 보겠다고 하시는 취준생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심정에 너무너무 이해가 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시험 비용을 할인받는 팁을 알려드리자면요. 1년에 몇 번씩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시험 할인 프로모션을 크게 진행합니다. 저는 이 할인 프로모션을 연말에 하는 사이버 먼데이만 알고 있었는데 크게 몇십 %씩 그때만 할인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자주 할인을 하더라고요. 이제 오늘 7월 3일이어가지고 올해 7월인데 올해 상반기에만 30% 정도, 30-40% 정도 할인하는 프로모션이 한 3차례 정도 지나갔습니다. 이런 프로모션은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니까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미리 뉴스레터 구독해두시면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할인할 때 시험 구매하시면은 바로 당장 응시해야 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은 유효기간이 있어가지고 저렴할 때, 그러니까 할인할 때 미리 구매해 두시고 나중에 응시하시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뉴스레터 외에도 쿠버콘 같은 IT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면은 참석자에게 할인 코드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IT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참석하셔가지고 쿠폰 코드를 받았다 이런 지인분이 계시다면은 부탁해서 쿠폰을 받아가지고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6가지 정도 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아까 발표 시작하면서 보여드린 쿠버네티스 러닝 커브 사진입니다. 네, CKAD 시험 공부하면 저 러닝 커브를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지막 장표에도 좀 넣어봤는데요. 제가 당사자인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시험 보기 전에는 저게 맨 앞에서 죽어 있었다면은 시험 보고 난 후에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네, 좀 앞으로 가긴 했는데 전 여전히 쿠버네티스가 어렵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시험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쿠버네티스를 이해하는데 확실히 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처럼 쿠버네티스의 러닝 커브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쿠버네티스 시험을 좀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오늘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쿠버네티스는 시험 리테이크가 정말 많았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경험이었습니다. 쿠버네티스 시험은 CNCF가 만들어진 베스트 프랙티스이기 때문에 입문자가 길잡이로 삼기 괜찮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SKA는 기본 쿠버네티스 관리, SKAD는 쿠버네티스 위에서 도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다루는 시험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붙고 나서도 여전히 쿠버네티스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기초는 익힐 수 있다. 그 정도의 의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공유드린 팁 6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처럼 쿠버네티스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 발표가 조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